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퍼릇퍼릇해요.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가지고 지루함이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시장이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루할 정도면 진짜 지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그냥 서두에 툭툭 해봤고요. 자, 오늘 큰 이슈는 역시나 HLB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리버세라니까 캄렌리 주맙의 병영 투여 가난 삼성 승인을 기대하고 있던 HLB였는데요. 오늘 일단은 CRL이 나왔습니다. 보완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지수부터 체크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장기 하방 추세수를 돌파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또 억지로 눌리는 모습이 보여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돌려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양봉 하나 붙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시장이 딱히 뭐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의 하락 요인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무언가 수급의 변화, 주도 업종의 변화랄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락하면서 시세 압박을 눌렀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의 눌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뭐 저PBR주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우리 시장이 돈의 힘으로 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8, 9시였다. 이때도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훨씬 큰 낙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달에 미증시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그냥 미증시가 올라가던 말던 돈의 힘으로. 근데 이거 빠졌을 때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반등은 이렇게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못 올라간 상태에서 더 빠진다. 이러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쉬운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은 뭐 제약 업종 지수가 HLB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마이너스 7%나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반도체까지 2% 빠졌거든요. 이게 사실 바이오에 가려서 그렇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업종 지수가 빠진 거지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나는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도주가 아이러니하게 이 바이오 업종 지수는 내려갔으나 주도 업종은 바이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200일선을 다시 이탈해서 뭐 장중에 또 반등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엔 121선을 안착하면서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 가지기 힘들거든요. 이런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를 어제 부랴부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도 4만 포인트를 넘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S&P 500도 신고가를 만들었다 왔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우린 장중에 눌렸다고 하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나름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반등을 깨고 있고 대만도 역사상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보라색 시그널까지 과열권에 들어간 만큼 중국 증시도 괜찮죠. 심지어 항생은 엄청나게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은 고각도로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굳이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2분기에는 그래도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3분기부터 이제 엄청나게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두고 매집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다소 억울한 것도 사실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냥 툭툭툭 해봤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일단 바이오가 아침에 툭 눌렸어요. HLB가 바바박 눌리니까 뭐 답이 없었겠죠? 뭐 개파랑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코스닥도 안 좋았다가 그냥 뭐 시가 대비해서는 보합권. 바이오도 나름 반등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바이오 업종들이 처음엔 HLB 때문에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HLB를 보유한 사람들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두 가지로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하루 종일 눌렸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바이오가 안 좋은 느낌을 줬지만 실제로 안 좋은 거는 반도체였다라고 보는 게 명확하겠죠. 전간판까지만 한번 보고 HLB 얘기를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전간판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어이구 그냥 저만가 파티가 일어났어요. 근데 장중에 이 HLB 파나지라는 종목이 꿈틀꿈틀거렸는데 사실 다른 HLB 그룹주 중에서는 얘가 인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얘가 폐암 진단 키트를 만들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큰 돈은 되지 않지만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레바를 통해서 미국 HLB죠. 엘레바를 통해서 진출을 깨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얘는 크게 연관도가 없다 보니까 장중에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어쨌든 HLB 그룹자 보니까 뭐 저점 깨면서 내려간 모습 정도고 HLB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동안 시세를 안 빠지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른 HLB 그룹주들은 이미 먼저 빠지고 있던 터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점한가 맞아서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거의 원상 회복이 돼버렸다. 더군다나 HLB 생명과학은 유상 증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더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처음에 HLB 빠졌을 때는 다른 바이오들도 같이 눌렸었거든요. 다른 바이오가 눌리는 동안에 2차전지가 잠깐 힘썼습니다. 특히나 장비주가 힘을 썼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양극재 관련주 그리고 음극재 관련주도 나름 힘을 썼는데 이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었고 반도체가 나름 반등이 실현을 했는데 아침에 이쪽이 먼저 힘이 빠지더라고요.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이 친구들이 아침에 올라가려다 먼저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서 야 반도체가 왜 이러지? 제가 계속 그랬어요. 아니 반도체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야 반도체가 오늘 나름 하루 종일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 게임 엔터가 그 반사 수혜로 그냥 조금 움직인 정도? 이 정도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HLB가 무너지니까 보터스필러 쪽으로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얘네도 다 제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HLB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이쪽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 패시브 자금이. 그래서 의료 미용기 기준도 상당히 그런 수혜를 살짝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돈 자체가 원전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 건 오늘도 매한가지로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돈이 신재생 에너지로 향하지 않는 건 오늘도 확인이 됐고 또 로봇, AI, 메타버스는 제가 재미없을 거다.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 들었으니까 특히나 주도주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즌이 갈수록 얘네는 힘내기가 힘들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중국 소비주는 지난주부터 차익 실현을 대놓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정합한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주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얘네가 일단 좀 쉬어야 되거든요. 조선주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랐기 때문에 2달 정도 지금 쉬어가는 동안 그 다음 종합지수는 올라오겠죠. 종합지수가 빠지다가 종합지수랑 역성강 관계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선주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저출산 대책을 6월달에 크게 내겠다라는 소식에 갭상승은 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테마주는 힘들다. 지금 테마주할 시기 아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도 이렇게 개별주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익도 뭐 방산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힘이 상당히 빠진 모습이고 뭐 인플레 관련해서 특히 삼양식품이 할리우드 배우들 뭐 킴 카다시안도 까르보 불닭 사라 차 타고 막 1시간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돼 있어서 삼양식품이 상한가 갖고 그 효과로 뭐 빙그레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부각돼가지고 올랐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건 삼양식품이지 다른 음식료 기업들 뭐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삼양식품의 수혜를 받았다. 업종의 힘이 저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HLB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HLB가 타임라인이 6시 45분에 FDA로부터 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레터의 내용을 이제 정리한 다음에 8시 50분경 진양곤 회장님이 유튜브로 녹화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간암 치료제로 신청한 리보세라님 그리고 캄렌리주맙 리보세라님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캄렌리주맙은 자가 면역 질환의 대상이 돼서 병용 투여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불발이 될 수도 있어요. 불발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보세라님에는 문제가 없다. FDA에게 통보를 받았고 FDA에서 이제 캄렌리주맙 항서제약에도 레터를 보냈겠죠. 근데 캄렌리주맙에 생산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CMC 실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이 지적을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서제약도 중국에서는 이게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문제가 됐을까라는 데는 저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HLB가 잘못이 있냐 없냐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리보세라님의 문제가 없는 건 맞는데 진양곤 회장님의 IR 이런 걸 통했을 때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FDA에서 품질 관리, 제조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적받은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항서제약이 FDA에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FDA에서는 이제 이거를 오케이를 안 해준 거죠. 아직 개선이 덜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아직 있어 이런 거예요. 항서제약은 또 HLB한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 우리 잘 해결했어, 우리가 FDA한테 얘기는 잘 해놨거든, 그러니까 걱정 없다, 잘 된다. 근데 사실 HLB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HLB 입장에서도 뭐 작은 규모의 기업도 아니니까
팀을 꾸려서 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더블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항서 제약할 때 맡길 게 아니라 FDA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HLB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같이 가는 길이니까 체크를 해봤어야 했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항서 제약의 말만 듣고 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했다는 게 저도 진환경 회장님 그래도 나름대로 좋게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분 HLB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이고 두 번째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핑계 같습니다. 이 정도도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음모론적이지 않나. 하나의 또 다른 제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암 치료제에 관여해서 미국의 뭐 로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 간암 치료제 시장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퍼스트 아메리카를 만드는 입장에서 야, 이거를 쉽게 내줄까라는 것도 제가 한번 지나가는 시간 재미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진짜 왜냐면 이게 중국의 항서제약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 과연 이거를 승인을 해줄까? 왜냐면 이거 승인해주는 순간 항서제약을 통해 가지고 이 간암치료제 시장에 처방 1차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면 항서제약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장을 미국의 손으로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요소들이 혹시 가미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도 저 나름대로 그냥 뇌피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게 아닌가 리보세라닙의 HLB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적으로는 깔 부분이 없거든요. 어떻게 쳐낼 부분이 없었는데 요거는 진짜 미국의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 아닌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뭐 로슈라던가 뭐 이런 간암 치료제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떠한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행정 기간이 3개월 정도 늘어나거든요. ORR이. 그래서 3개월 정도 늘어나는 거 정도라면은 야 이거 승인 안 내주고 그냥 시간을 끌어볼까? 좀 더 우리 자국 기업들한테 이익을 줘볼까? 라는 어떤 음흉한 생각도 저는 했다는 거. 분명히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거를 통과 못할 정도로 FDA에다가 뭐 승인해달라고 내보내진 않았을 것 같고 얘네가 하는 걸 봤더니 야, 이 정도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또 더블 체크를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FDA가 코에 걸어서 코걸이를 맞는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차트 보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적정 가격이 시총 한 9조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어서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이 정도 사이. 요 정도 사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7만 원 부분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아직도 그 구간이라서 이 위에 부분이 아니라면은 지금도 약간 팔 수 있는 자리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 점 한가 갔으니까 거래량을 보면은 오늘 60만 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형성이 됐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월요일에는 지금 누적 잔고가 한 2,100만 주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1.3억 주가 유통주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빠져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약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요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또 매물대가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HLB 주주들이라면은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수정 보완해서 FDA 다시 자료를 보내도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도 아마 뭐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거 적용까지 안 하는 한 6개월 걸릴 거고 이 전에 수정 보완 자료 이런 거 체크하고 뭐 하고 준비해서 뭐 하고 하면은 최소한 1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 1년 동안 굳이 들고서 지지고 볶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세가 나올 거고 FDA 3상 승인 신청 자체를 3만 원대 하고서 주가가 크게 못 갔었거든요. 작년 5월에 이런 수급이 매집한 게 있으니까 4에서 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시세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애초에 HLB를 두고 얘기했던 거는 이 친구가 승인을 바란다. 승인 확률도 저는 높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인 확률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이거 왜 안 했을까요? 업사이드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됐을 때는 분명히 점 한가 갈 거 뻔했고요. 잘 되더라도 과연 이미 시총이 17조를 갔다 왔습니다. 진양곤 회장님이 목표로 했던 17조를 왔다 갔어요. 뭐 IR 통해 가지고 34조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50조 부르고 60조 부르면 그거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 바닥권에서 HLB의 적정 가치는 17조입니다. 라고 외쳤으면 여기까지 가격 갔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 회사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승인이 난다고 해도
단기간에는 17조까지만 보는 게 맞았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도 이 자리에서 야 이거 그러면 많이 올라가봤자 2, 30%인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저항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봤던 건 갭이 뜬 다음에 윗꼬리 한번 치고 그 다음 음봉 맞는 그림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제로 소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끝남으로써 다른 후발 바이오들이 힘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려했던 거는 이게 승인이 됐다가 눌리는 거랑 그냥 눌리는 거랑은 좀 더 달랐던 거거든요. 다행히도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승인이 안 나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 수급이 유입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쟁을 치는데요. 이런 군대에서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런 군을 제1부대를 통솔을 하겠죠. 그리고 이 아래는 뭐가 있죠? 장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그 아래. 장군 아래 장수들이라고 표현할게요. 1, 2, 3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저격을 당했어요. 장군이 딱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수들의 판단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야 우리 장군님이 죽었다. 장군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후퇴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군사의 사기들은 꺾이겠죠. 그 나라에.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장군님이 죽었어? 야 너네 죽었어. 야 누가 죽였어? 쳐들어가. 쳐들어가. 그러면서 전쟁을 이어나가는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거죠. 사기가 증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장군님이 가지고 있던 직속 부하들도 우리 쪽으로 귀속시켜. 그래서 HLB가 죽어버리니까 HLB를 추종하던 패시브 자금들이 다른 종목들로 유입이 되는 거더라. 그리고 다행히도 투심이 꺾이기보다는 개별주로서의 판단이 생긴 거다. HLB는 HLB고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고 오스코텍은 오스코텍이고 보로노이는 보로노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갈 길 움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하겠죠. 다행입니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사기가 꺾이고 바이오의 투심이 꺾일까봐 상당히 걱정해서 HLB 승인을 바랬던 건데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없는 분들 한해서 HLB 주주들 입장에서 최악이 나온 거고 HLB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고의 판단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HLB가 3상 승인이 났다면은 이 수급이 어쨌든 이쪽으로 빠질 거고 또 이 물고 있는 수급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물고 있는 수급을 뱉어줬잖아요. 지금 뱉어줌으로써 다른 종목들에 퍼진 겁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더 업사이드를 열고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덩치 큰 종목 하나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이 덩치 큰 종목이 나가 떨어지면은 업황 자체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HLB 그냥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딱 HLB가 빠지는 순간 메지온이 튀어나가는 거 보고서 야 이거 다음 차례 메지온인가? 한올바이오파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은 안 죽였으니까. 그런 거 보고서 다음 차례를 한번 찾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 바이오 종목들이 처음에는 HLB 빠질 때 알테오젠만 살짝 툭 뛰었다가 이렇게 밀렸고 다시 또 올라온 거거든요. 알테오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HLB가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거 바이오 꺾이겠다. 바이오 투신 꺾이는 거 아니야? 일단 던져. 근데 일단 던졌는데 욱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브리핑 드렸던 게 이거 빠지더라도 이렇게 회복할 것 같다. 이거를 제가 남겨드렸는데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흔들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HLB 때 고마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진양곤 회장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진짜든 아니든 주주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정말 다행인 건 장 전에 영상을 띄워주셨다. 이거 만약에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제 생각에는 HLB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들도 최소한 6에서 9%, 10%까지도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회복은 했겠지만 오늘만큼 빨간불로 키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다행히 장전에 영상을 띄워주셔서 점 하한가를 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HLB 주주들로서는 최악이죠. 사실은 HLB 주주들이 도망갈 시간조차도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점한가 맞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좋았지만 HB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장 외에서 장중에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HLB가 없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HLB 주주들 입장에서 정말 아쉽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서 제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 드려서 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점한가 맞아서 만원까지 왔습니다. 얘가 8,000원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에는 뭐 유중 물량까지 생각하면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날 한 방 정도 더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여기서 다시 또 횡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뭐 투심이 원칙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점한가 맞기도 했고, 그리고 미리 빠졌잖아요. 미리 빠진 경향이 있어서 HLB 제약은 좀 더 빠질 룸이 있고요. 하나진도 얘는 뭐 신저가가 있는 상황이고, 테라피틱스, 이노베이션, 글로벌 다 원위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HLB를 판단한다면 HLB와 HLB 제약은 월요일날 기회 주면 이거는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라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생명과학이라던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특히 테라퓨틱스. 테라퓨틱스는 이 정도 빠질 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파나진,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월요일날 빠지더라도 먼저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HLB나 HLB 제약은 개파락 얼마를 맞든 일단 매도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거 나는 존버 탈 거야. 1년 임금 몰고 존버 탈 거야. 그런데 막상 1년 동안은 이제 올라갈 재료가 없습니다. 서류 보완을 하더라도 당장에 올라갈 재료를 잃어버렸어요. 성장 동력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을 HAB에 목매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 들고 있고, 제약 바이오는 어쨌든 나름의 반등. 제약 업종이 8%까지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6%까지도 회복을 했었거든요. 얘네는 어차피 하한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6%를 갔다는 얘기는 제약 업종이 2%까지 올라왔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에 7%대로 마감을 했지만 나름대로 반등 시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HLB는 당분간 힘들겠죠. 시총 아마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후발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알테오젠은 살아있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꺾일 일이 그다지 없어요. 뭐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끌다가 이제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실적주가 될 거기 때문에 로열티 받고 하면은, 다만 뭐 미친 듯이 날아간다, 새로운 무언가 나온다, 그거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HB처럼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플랫폼 바이오 쪽으로 좀 시선이 끌릴 수가 있고, 삼성당은 또 세력이 만지는 것 같이 막 신나게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반사적으로 오스코텍, 유한양이 움직였는데 저는 오스코텍은 뭐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조금 뭐 신규 진입하는 거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오히려 한올바이오파마, 메지온 이런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요. 퓨처캠이 오늘 고가를 만들면서 뚫어버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퓨처캠도 좋은 입장이고, 진단기기 올라갔는데 진단기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됐던 건 세포치료제인데, 세포치료제가 요즘에 엄청 좋진 않아요. 결국에 지금 바이오는 플랫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 대형주도 셀트리온 쉬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다고 누누이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합병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합병 진행해도 이거 안 될 거 아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마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은 뭐 나중에 바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세포치료제는 오늘 다 재미가 없었고, 아스코 관련돼서 네오 이멘텍 이런 거 움직여 봤는데 뭐 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가 다음 대장이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알테오젠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테오젠과 니가캠도 쉽지 않을 것 같고, ABL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이오 안에서 어떤 슈퍼 대장주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뭐 이오플로어도 이런 거 상한가 가가지고 힘을 열심히 내고 있어서 12,300원까지 갔는데, 뭐 얘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근데 얘도 이제 지금 보니까 다 온 것 같네요. 여기 200 이상 있거든요. 이 이상적으로 올라간다? 글쎄요. 저는 이거 설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오플로. 문득 그냥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새로운 바이오 대장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데 오늘 끼 보인 걸로 보니까 뭐 한올바이오파마, 메지온, 퓨처캠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힘을 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ABL 바이오, 삼천당, 리가켄, 알테오젠, 그리고 오스코텍도 뭐 가능성 있겠죠. 이렇게 오늘 힘쓴 종목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HLB 다음 이 친구들이 빠졌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제약업종이 가긴 갈 거거든요. 이 제약업종이 갈 때 주도할 수 있는 놈이 누군가, 그런 걸 우리가 주목해 보자. 그래서 HLB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HLB가 됐으면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바이오의 위상이 있었겠지만,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자가 없는 자리에 여우가 왕하러 갈 것이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으나, 뭐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막 증시에 영향을 해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고, 뉴욕 증시도 강세 보였으나 이제 숨고르기 정도. 근데 우리 증시는 미국이 재채기했더니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렸고, 증시에서는 이제 개미가
나가고도 뭐 다시 돌아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보기에 돌아오려면은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3,000포인트도 외국인이 땡겨주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막 쓸데없는 거 할 게 아니라 연기금 독려해서 연기금이 우리나라를 패시브적으로 자꾸 매수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연기금이 2020년에 이탈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눈치만 보고서 안 들어와요. 정부에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할 게 아니라. 이런 것 좀 얘기 드려보고 싶고 저출산 대책 한다고 뭐 나오겠어요? 답 없습니다 이거 지금. 진짜 그냥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진입이 장벽이 높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코인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저평가 맞아요. 저평가 맞아서 본래 가치 정도 올려주면서 물론 이게 너무 과열이 돼서 나중에 피해자가 양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거면 연기금부터 자꾸 겉돌기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다시 좀 회귀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펼쳐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경제가 먼저다. 저는 이런 정책 지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또 홍콩 지수도 미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진짜 정말 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65%에서 75%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22일 수요일 밤에 있습니다.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에 따라서 AI 반도체가 어떤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로 쭉 눌린 거 보니까 뭔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AI 기술주에 대한 의문점을 좀 혹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심지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크 버리 아시나요? 빅쇼트의 주인공인데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를 맞췄죠. 이분이 지금 또 금이라던가 이런 안전자산을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추적하면서 보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스코 등의 바이오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 진짜 아쉬운 거는 우리 증시가 너무 약해요. 지난 가을에도 글로벌 증시에서 약했고 1월에도 우리끼리 나홀로 하락했고 이번에도 더 빠지고 덜 오르고 진짜 국내 투자자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았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은데 이번 주 들어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지?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뭐 무너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진짜 이거 뭐지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할 때도 진짜 그냥 이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져다 붙여서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하나 이유를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단이 2분기에 회복을 하고 3분기부터는 본격 이제 개선이 되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심지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모두 좋아져요. 언제부터? 3분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3분기에 어떤 폭등세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앞두고서 꾸역꾸역 매집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기준으로 잡았던 5월 16일 경제지표와 1분기 어닝 시즌의 마감으로 상승 신호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다다르고 있다. 저는 지금도 어느 순간 우리 증시가 방향을 바꿔서 초강세의 모습을 보일 거란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애초에 지금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뭐 코스닥도 다른 글로벌 증시에서 너무나도 못 갔고 또 오르는 것도 이제 개별 장세 뭐 이런 거에 올라오면서 종합지수 연동 주식들이 잘 안 올라와서 지루했거든요. 또 코스피도 사실상 많이 올랐지만 저 PBR주 기반으로 강세를 보여서 개인 투자는 여간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모가 더 오니까 자꾸 해외 증시하러 가고 뭐하고 그 와중에 금투세를 도입하네 마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진짜 답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곳이니까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건 이거죠. HLB에서 그룹주로 퍼지고 바이오로 퍼지고 코스닥으로 퍼지고 시장으로 악영향이 퍼지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 2단계 그룹주에서 멈췄다는 게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결론 들어보고 있고 장 전에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돌더라고요. 뭐 CRL 얘기가 이미 벌써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찌라시가 돌고 있고 혹시 문제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 풀이 강 건너서 오진 않을 거니까 잠시 눌림세가 있어도 차차 자기 시세 맞추러 올라올 거다. HLB가 흔들리 편하게 넘기시라. HLB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눌리더라도 점차 회복할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아침에 딱 동시호가 때 이런 얘기를 남겨드린 거거든요. 움직임 보니까 진짜 바이오가 무너질 거면은 투신 꺾여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또 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얘기 뭐, 첫 번째로 CR에 판정 받았다. 서류 보완 뭐 이런 얘기 쭉쭉쭉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중국 대리기업 견제
관련된 게 아닌가. 저 이런 내피셜도 그냥 한번 남겨봐 드렸고, 이제 또 한 번 남겨드린 게, 혹시라도 누가 막 핫다! 이런 거 할까봐. 핫다 이런 거 할까봐 사는 게 아니라 팔 생각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가지고 혹시라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최소 6개월이고, 이거 문제 해결 기간까지 하면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시세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일시적으로 주고 올라왔잖아요. 바이오가 갈 길 간다면 오히려 좋다. HLB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 승인되고서 돈 빨아먹는 것보다 사실 안전하게 본다고 하면은 HLB가 승인돼서 무난하게 그냥 박스권 만들면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HLB가 승인이 불발이 되고 바이오가 다른 개별주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HLB 없는 입장에서 베스트 입장이 나와가지고 다른 바이오에 수급 들어간 게 낫다. 알토지엄부터 올라오고 있다. 반사 효과다. 아주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남겨봐 드렸고요. 근데 HLB 얘기 빼고서라도 우리 코스피 보면 미쳤습니다. 진짜 1%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물에서도 어느 정도 뭐 5천원 정도 어제만큼 아니지만 이탈이 조금 있었고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있었다. 뭐 코스닥은 크게 변동성 없었고 하락 종목이 꽤나 많았죠. 바이오는 아니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천지 이런 종목들 개별주들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중국 소비주 많이 빠졌고요. AI, 로봇 다 제가 개별주로 뽑아드리는 섹터잖아요.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투자잖아요. 먹을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피하자고 얘기 드린 거고 다만 이런 개별주들이 빠지는데 주도종도 같이 빠졌다. 그런데 종합지수도 빠졌어요. 다음에 올라올 때는 뭔가 새로운 판짜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제약업종이 7.3% 빠졌고 반도체가 1.9%. 와 진짜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으로 선물을 아침엔 그래도 나름 잡아줬습니다. 2천원까지. 근데 점점 빠지면서 시장을 억지로 하방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현물도 팔아치기면서 단기간에 어떤 이런 박스권, 고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숨어져 있는 악재가 있는지 시장 자체. 외국인이 왜 그렇게 우리 시장을 미워하는지 누르는지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선물만 보더라도 크게 밀리는 게 없는데 누린 거고 달러 인덱스, 달러 환율, 그리고 국채 수익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갈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9천만 원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유가가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대만과 니케이는 양봉 마감했어요. 아침에 잠깐 눌렸는데 그래도 나름의 시세를 만들면서 버팀목을 해줬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시장만 안 좋았어요. 중국, 대만, 니케이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대체 우리 증시는 뭘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이유를 진짜로 만들면 엄청난 상승을 한번 뽑아내기 전에 진짜 이거 꾹꾹 눌러서 매집을 하려는 거다라고 상상을 펼치고 싶다. 요거 이상으로는 뭔가 의심할 포인트가 없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제껴서 보면은 저는 많이 빠져도 20일선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20일까지 뭐 안 빠질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일단 뭐 다음 주가 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이 기업의 이익이나 업황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하거든요.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라인 잡혀 있잖아요. 여기 지지 라인에 오늘 살짝 이탈해 있는데 뭐가 있냐? 미국의 바이오테크를 보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지금 우리 시장이랑 키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데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HLB 빨이에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HLB가 무너지면서 미국 시장의 바이오테크와 걸리는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바이오테크랑 키높이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의 바이오테크가 올라갈 때 우리도 동조해서 같이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지. 근데 이제는 HLB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바이오 주인공이 나오겠죠. 그 바이오 주인공이 나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반도체도 여기 하단 라인 아직도 멀었죠. 요거 오면 우리 투자하자. 이거 반등할 때도 여기 반등할 때도 아직은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거 빠질 때도 반등하더라도 다시 눌릴 것 같아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가 3월부터 재미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모두가 그래도 아름다운 시장이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AI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올라줬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는 3월 중순부터 약 2달 동안 그냥 박스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랑 맞은 것도 같이 얻어맞았을 거잖아요. 반등도 잠깐 했는데 이거 간의 기별이나 갈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버슈팅, 여기서 언더슈팅. 그래서 이 구간에 갇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알을 깨고 언제쯤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줄지 하방은 그렇게 막 아직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뭐 엄청 눌린다 이런 거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반등세에 이어서 추이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대감 가득 찬 하루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딱 보면은 오늘 그냥 무슨 종목을 하든 용 쓰는 재주 없습니다. 뭐 잠깐 오른다고 따라갔다가 다 물린다. 이런 거 따라가봤자 잠깐 오른다고 샀으면 어떻게 됐죠? 다 물렸어요. 심지어 개별주 물리면 보다 답 없다. 죽더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에서 죽어라. 여전한 뷰를 남겨드리면서 코스피도 저 PBR을 비롯해서 뭐 이런 이차전지, 바이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모두 좋아요. 결국에는 자기 가치 찾으러 우리 시장이 미친 상승 한번 될 거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여름에 기대해 봅시다. 이번에 안 가면 저도 좀 진짜 많이 짜증날 거거든요. 이미 저도 지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